자, 역시 내 팔자가 서양 오랑캐 팔자인가 봐. 안녕하세요. 이게 손이 커 우리 제작진들이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한번 집안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함께 일을 도와주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분은요 저보다 분명히 똑똑하실 거고요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실 것 같아요. 언니 좀 도와줘.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15년째네요. 그럼 요즘 또 근황도 좀 궁금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요즘은 뭐 방송 일을 조금 하기도 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또는 한국인 대상으로 어?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 채널 맞아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대상으로 역사를 강의하시는? 네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네네. 저희 제작진들이 한국사 문제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제가 미스터 션샤인으로 역사를 배웠거든요. 전라도에서 시행한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전당포? 왜 내가 외국인 같죠? 저는 과전법, 저는 대동법으로 가겠습니다. 대동법. 이거는 누가요? 왜 확인하시죠? 대동법은 그래도 아닌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요. 아, 맞아요. 전라도에서 시행됐잖아요. 맞아요. 저 파리 사람이에요. 맞아요. 서울에 오셨을 때 약간 그 혼재 미학을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궁궐이랑 옆에 나란히 있는 고층 빌딩 있으면 약간 혼재미학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정말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조화가 이루는 것이 외국인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맞아요. 네, 신기하거든요. 한국 문화랑 프랑스 문화랑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국인이나 프랑스인이나 둘 다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요. 그냥 미쳐 있어요. 쩝쩝 박사들. 접촉박사. 그러면 되게 다른 거.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약간 한국에서는 성공의 상징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쵸. 프랑스는 정말 싫어하는 대상이에요. 한국인은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인은 반대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하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네. 제 주변에 국제 결혼이 있어요. 프랑스인이랑 그 한국인. 주로 사는 이유 중에 1위는 집. 프랑스에는 뭐 여자든 남자든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살더라고요. 혹시 한국 생활에서 아 이거는 진짜 좀 힘들더라. 이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한국인도 싫어할 때 있지만 저는 결혼 문화가 무슨 뭐 매뉴얼 있는 것처럼 맞아요. 30대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뭐 집도 마련해야 하고 뭐 애도 있어야 하는데 그 매뉴얼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아직은 그런 것이 좀 불편하긴 해요. 암묵적인 약간 암묵적인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죠. 저는 파비앙님을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 알게 돼서 이분은 어떤 분이지 하고 봤더니 경력이 되게 네네. 화려하세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제 미스터 션샤인, 시크릿 가든, 더 킹 살짝 토츠. 나왔어요. 제중원 소양 오랑캐로 나왔고 닥터진에도 역시 소양 오랑캐로 나왔어요. 저는 뭐 양요가 있으면 양요 장문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소개를 하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이 이제 대본을 이제 살짝 읽으니까 펜싱 선생이다. 이번에 됐다. 멋있다. 그랬더니 친일파예요. 정말 나쁜 새끼처럼 이렇게. 자, 역시 내 팔자가 서양 오랑캐 팔자인가 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딱 보면 우와 도전을 겁내시지 않으시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혹시 그 원동력이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중동 여행 갔다가 이제 중동 문화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 아랍어 배워야겠다. 와. 뭔가 지식을 나는 아랍어 하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거 하면은 정말 뭐 아랍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에 꽂히면 완전 미친 듯이 정말 빠져 있어요. 솔직히 뭐 아랍 여행을 갔다고 해서 아랍어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배워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를 모르잖아요. 뭐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좀 눈치 많이 보는 사회라서 도전할 때 내가 실패하면 남이 어떡하지? 나를 어떻게 하지? 뭐 근데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그럼 당장
집에 가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볼래요. 독립선언 하셨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다른 MC가 나옵니다. 왜 저를 자꾸 도전을 되게 즐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겁이 좀 난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인은 약간 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결과를 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수학 시기가 있으려면 파종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만 보지 않고 내가 지금 뭘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도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네, 걸로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죠? 맞아요. 네. 너무 거창해지니까 결과에 아무것도 대한 그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냥 쉽게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또 좋으면 끝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제가 구독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최근에 이제 힘든 시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무슨 일일까 걱정하면서 왔어요. 뭐 살면서 외국인으로 타지 생활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죠. 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우린 비자를 필요하잖아요. 작년 말에 이제 비자가 말요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그런 스트레스랑 그 압박감이 좀 있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왔어요.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한 일들을 한번 다 되새겨 봤어요. 며칠 동안 밥을 새서 이렇게 좀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저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이 많은 경험도 하게 되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일들도 정말 가득했지만 만약에 한국이 뭐 저를 보내려고 해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그럼 해결이 되신 건가요? 지금은 해결됐어요. 다행이다. 와 그럼 계속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조건 하에 그것도 몇 년이죠? 평생. 아 진짜? 네.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우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주권 딱 받으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최고였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깊은 순간은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했을 때 말고는 그런. 그러면 그 좀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6개월간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힘든 거는 계속 생각해서 힘든 거잖아요. 없앨 수 없는 일이면 최대한 생각 많이 안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일에 매료돼서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민호였어요. 일단 하면은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로만으로도 사실 성공이에요. 이 미나를 성공적으로 그리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걸 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라고 하시는. 자존감이 늘 사실은 늘 높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슬럼프 있거나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애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그냥 받아들이고 공존해야 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이 스스로 높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그런 힘든 시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스스로가 너는 3일 동안 슬퍼도 된다. 제 자신에게 허락한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파비앙님의 자기화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나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다워. 맞아요. 나는 매일 발전해. 나는 매일 발전해. 한국의 전통 문화 약간 우습게 느끼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약간 진지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 전통 문화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이든 도전해. 나는 무엇이든 도전해. 나는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내 삶엔 즐거움이 가득해. 내 삶엔 즐거움이 가득해. 나는 내 삶의 멋진 여행가야. 나는 내 삶의 멋진 여행가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저는 하다 보니까 파비앙님이 다른 사람들에 되게 확언을 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이미 파비앙님은 이런 사람이고 파비앙님을 따라서 이렇게 좀 도전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확언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마음에 드는 그 문구가 몇 개 있었어요. 뭐가 있으셨어요? 내 삶엔 즐거움이 가득해. 나는 내 삶의 멋진 여행가야. 이 4번이 약간 미스. 이거는 그러면 우리 PD 양반의 탓이다. 맞아요. 또 파비앙님은 앞으로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성찰을 해서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변화를 이제 발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싶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잣대라든지 남과 비교했을 때 내 위치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조금 그냥 내 자체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맞네요. 진짜 지혜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약간 프랑스에서 온 성인 한 분을 모시고 네. 집에서 약간 해골물 마시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인생 2회차 이제 파비앙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비앙님. 불러주셔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봄에 햇빛이 좀 맑은 날에 좋은 냄새 나는 섬유 유연제를 이제 빨래를 하고 빨래를 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뽀송뽀송한 얘기도 많이 했고, 하연님이 편하게 대해 주셔서 그냥 어머님이랑 이렇게 콩나물을 까면서 이렇게 좀 얘기 근황 토크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뭐 집에 안 간 지 3년 넘었고 가족도 안 본 지 4년 훨씬 넘었고요. 거의 5년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 대상으로 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대본이 없는 방송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숙제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자로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제 채널에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의 멋진 여행가야.